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4부는 정법 승부죠. 이 법으로 당당하게 따져보는 순서인데 저는 왠지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아주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신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전수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얘기.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뉴스 인에 나오시라고 이 방송 초기에 이제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어제 이 기사가 떴을 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전두환 씨 얼마 전에 사망했죠. 전두환 씨의 손자 전모 씨가 소셜미디어에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다. 지금 그러고서 이 손자인 전 씨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들은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 우선 이 형사 전문 변호사시고 또 경찰에도 계셨으니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씨가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금고에 비자금이 있고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고 있고 작은 아버지는 와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검은 돈이 의심된다.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성을 모르는 가족들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신도 죄인이고 제재는 제가 달게 받겠다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가치 판단의 영역과 사실관계 영역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이 가치 판단의 영역, 즉 전두환 씨는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 주장을 하고 있어서 통상 듣는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에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맞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예. 그렇지만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다소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실관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전두환 씨 일가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빨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예? 그런데 전수미 변호사께서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왜 폭로를 했을까?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요즘 넷플릭스 더 글로리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시대를 좀 피해자의 시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더 글로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전 씨가 가족들 비리를 얘기하게 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조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이야기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교점이 무엇이냐? 바로 추징금, 사과,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그렇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무엇보다 추징금에 대해서 2013년 전액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액수가 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액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956억 원이라고 합니다. 956억 원. 예, 추징금 956억 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9억 7천여만 원이 전혀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결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광주 그 시민분들 유가족분들께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지불해야 될 추징금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 대통령을 진짜 뭐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으로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좀 그렇죠. 물론 재산이 26만 원인가요? 29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만 원대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특히 그리고 대조점이 왜 그러면은 그 손자가 이렇게 폭로를 했을까라는 지점을 봤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노재현 씨가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서 좀 사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자기 아버지나 그 후손들 세대에서의 생각이 확실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고 아버지의 과오를 아니면 후손들이 특히 손자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뉘우침이나 가슴 아픔 피해자 입장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버지죠. 이 전 씨 아버지. 네네. 전지용 씨 같은 경우에 아들이 우울증 앓고 있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전 씨는 나 우울증 아니고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요? 전 씨가 관련 주장을 하면서 아마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을 가지고 정신질환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미리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실제로 입원을 하기도 했지만 퇴원했고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따라서 미국에서 일도 제대로 오랜 기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마약을 한 적도 있다고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하죠. 우울증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그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럼요. 예. 다만 회사 가족 내부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목격하고 하는 진술도 있지만 이 진술 내용 중에는 추정이나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 내용 전반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체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가족이 지탄받는 상황임을 보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거기다 아마 최근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폭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트리거가 있었다. 예, 그 계기가 마약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트리거를 인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심리적 스트레스를 말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자금 관련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의 진술 없이는 사실상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잘해서 비자금을 밝혀낸 것 같지만 결국 내부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리고 또 일부는 사실 허위가 충분히 내포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뉴스 잠깐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한일 양국은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와 얘기 나눌 때도 일본 언론에 긴급하게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셔틀 외교 재개도 역시 합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계속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 정부의 징용해법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내각에서 발표한 그러한 우리가 이 김대중 오부치 담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한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좀 이건 항상 나오는 의례적인 얘기입니다만 셔틀 외교 재개하면 한일 소통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충 전해지고 있는 소식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계속해가지고 전수임 변호사님 이거 의혹 여부를 일단 따져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그 무슨 장교 2명의 비행 의혹을 또 제기를 했으니까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조사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비자금 얘기 나왔으면 그 해당 부처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면 국세청 어디서 즉각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관계기관이 이제 그 해당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두환 씨 자녀들은 우선 막대한 부를 굉장히 축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인척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전두환 씨의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왜 손을 못 댔냐? 단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인데요. 바로 이렇게 일종의 내부 고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야기한 전우원 씨를 정말 응원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종의 내부 고발이 터졌고 내부 고발에 따라서 지인을 뭐 바지 사장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돈 세탁 경로로 세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 검찰 등 이제 추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런 구체적인 증언에 기반해서 조사에 이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를 보고도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있음에도 만약에 그냥 손을 놓고 있다면 이건 정말 봐주기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특히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전두환 재산 추징 제3법입니다. 2020년에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해당 내용이 근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내용이 뭐냐?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좀 한정하지 않고 금전이나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도 있고요.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범인 외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 세 가지 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이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좀 통과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추징인데 공식적으로 전두환 씨는 재산이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해봤자 20몇만 원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뒤져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형사처분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상 더 이상 추징은 불가능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을 하게 되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추징의 관점보다는 범죄 사실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에 해당하고 또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이냐 가장할 목적이었다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하는 조치라는 관점보다 이 진술에서 나타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추징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수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이제 전두환 씨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요. 좀 다른 얘기 해볼까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력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네요. 이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수민 변호사께서는. 네,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단체 이름이 한국납세자연맹인데요. 작년 7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업무 추진비 집중 내역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굉장히 고액을 지출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녁 식사 비용, 결제 금액과 영수증, 예상 항목을 대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를 공개하라고 이제 청구한 사안이었죠. 예. 근데 이게 작년 1월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좀 이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 동선과 관련된 영수증이 이게 공개된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은 이제 국가 최고의 그거기 때문에 기밀 유출이 된다. 네, 이거죠.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해가 있다는 이유로서 이거 공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비공개를 해왔다 이런 이유로도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이 지금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전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를 받았다. 네네. 이거는 사실은 옷값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밀에 속하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안과 이 사안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사유 국가의 중대한 이익.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안인지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업무 수행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업무에 수행 지장을 준다는 취지인데 특수활동비가 이미 사용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도 부합하는지 사실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생활 침해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 개인정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일컫습니다. 특활비가 집행된 경우라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를 비공개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법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공개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1심 법원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 취지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사안도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공개하라고 1심에서 일단 됐으면 공개 그것도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항소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왜 굳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가? 이는 국가기관의 인식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위가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가 기각을 하면서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비공개를 유지해왔고 상급식 판결에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공개해 온 적이 없는 정보인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먼저 나서서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다퉈볼 만큼 다퉈보고 최종심이 공개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공개하겠다는 인식이 이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국가기관의 공통된 인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전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수희 변호사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밥값 뭐 이런 거 소송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왜 법조에게는 뭐 맨날 이 뭐죠? 사례라고 그러나 판례.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마 그래도 그 판례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판사이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거라 저는 기대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민 납세자로서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던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그런 그 사용비 밥값 소송이든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비용이나 뭐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거는 뭐 국가 안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국가의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어떤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어떤 위해를 가져오는 사안들, 동선이 파악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픈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뭐 경호까지 문제가 된다. 동선이 파악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제한 금액만 좀 공개를 하고 뭐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거는 그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대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당 품목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투명한 그런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떤 깜깜이가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 공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하지만 분명히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어떤 위험 외교 안보적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동선 파악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배제시키고 그 국민에게 오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픈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 왜 각 정당엔 당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포괄적 범위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헌이요? 예, 당헌. 당헌을 법률이라고 볼 수는 법률. 없겠죠. 예. 아니 왜 그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 민주당 당헌 80조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80조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은 이제 당직을 박탈하고 단 사망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게 이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될 때는 뭐 이 당무위인가요? 당무위에서 이거 정책 탄압이니까 이건 예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이제 뭐 아예 그걸 삭제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당에서는 헌법 역할을 하는 건데 정치 탄압이라는 게 이게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판단 주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될 것인데 예. 판단 주체를 설정. 원래 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법에서는 즉 법률의 해석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죠. 예. 비록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지만 그 다툼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데 당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특정 조항의 판단 권한이 당무위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판단 주체를 명시해뒀으면 예. 판단 주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그 자체가 당헌이 마련된 입법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제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네.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당헌 당규 개정 80조가 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뭐 3조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치적 탄압 시에는 그렇게 조치 취할 수 있다인데 예. 1, 2항 요건이 뭐냐면 사무총장이 우선 건의를 해야 돼요. 예. 건의를 하고 그 첫 번째를 사무총장이랑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헌당규 개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결국엔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